예, 드디어 12월 3일 윤석열 내란 쿠데타 이후에 우리가 수많은 산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드디어 윤석열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이 구속영장 발부가 외신을 타고서 세계에 퍼질 정도로 되게 큰 뉴스인데, 같은 날 서부지법 폭동 사태가 발발하다 보니 윤석열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의미가 좀 가라앉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윤석열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대표님, 윤석열 영장 발부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것은 처음입니다. 전직 대통령은 이미 4명이 구속된 바가 있죠. 네. 그런데 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이게 참담한 일이에요. 참담한 이런 일이 벌어졌고 12.3 불법개혁 내란 발생한 지 47일 만입니다. 47일 만에 일단은 윤석열이 구속이 됐습니다. 구속이 됐고 지금 이제 양복도 벗고 네. 수의 입고 머그샷도 아마 찍었을 것 같은데 이것은 사표 규정. 그리고 저는 윤석열과 그의 잔당들 변호사들 자승자박이라고 평가를 좀 하고 싶습니다. 저는 윤석열이 구속되는 걸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달은 것은요, 이 불법개혁 내란이라는 중대범죄의 무게는 현직 대통령의 직함도 그걸 이길 수 없다라는 것. 네.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에게 초법적인 권한도 지위도 부여하지 않았음을 윤석열 구속을 통해서 좀 확인을 했습니다. 네. 방금도 잠깐 언급하셨듯이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이 한 8명 정도, 그 계열 내 정당이 되는 것 같은데, 그 중에 무려 5명이 윤석열 포함해서 구속이 되었고요. 이승만 같은 경우는 미국 망명을 했었고, 박정희 같은 경우는 그 최측근의 총에 맞아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고, 김영삼만 유일하게 네. 정치적, 법적 그런 처벌에서 피해갔습니다. 8명 중에 7명이 법적, 정치적 사망 선고를 받았다는 것,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로 경각심을 갖고 이 국민의힘 보수 정당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으로 좀 생각이 들고요. 따져보면 윤석열 이전에 박근혜 같은 경우는 국정농단이었고, 그리고 이명박 같은 경우는 뇌물 그런 수수 혐의였잖아요. 이거와 비교했을 때 윤석열의 범죄는 정말 비교조차 하기 힘들 정도로 내란과 외환까지도 지금 획책을 했었기 때문에 현직이지만 구속영장에 발부된 것이 너무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예. 말씀하셨듯이 박근혜, 이명박 때의 범죄의 무게와 비교했을 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이고요. 이 당일날 구속영장 심사와 관련돼서 차은경 판사가 물어본 게 딱 하나래요. 네. 비상입법기구가 뭐냐? 저는 이거 되게 예리한 질문이었다고 봐요. 맞습니다. 이게 왜냐면 비상입법기구가 뭐냐라고 물어봤고, 네. 최상목한테 거낸 쪽지가 뭐냐 도대체 그것이 네. 했는데, 윤석열 뭐라고 했다는 줄 아십니까? 뭐라고 했죠? 김용현이 썼나?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얼마 전에 포고령 1호와 관련돼서 네. 김용현이 베꼈다라고 얘기한 거에 2탄이에요. 네. 자기가 썼는데도 이제 김용현한테 떠넘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상입법기구가 무엇이냐? 현재 국회는 헌법기관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무력화시키려고 했던 헌정문란의 근거를 차은경 판사가 잡으려고 했던 건데, 네. 김용현이 썼나? 기억이 가물하답니다. 아니, 이게 벌어진 지가 47일밖에 안 돼요. 집단 기억상실죄입니까? 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니, 이게 사실은 이 사람을 그냥 풀어줘야 됩니까? 네. 지금도 증거인멸을 풀어줬으면 증거인멸하고도 남은 당사자예요, 지금. 더군다나 이 윤석열의 변호사들, 이 사람들 법기술이란 법기술 다 부렸습니다. 네. 지금 중앙, 그 다음에 서부지법 관련돼가지고 수차례 다 회피 지연 전술 펼치지 않았습니까? 헌재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정계선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까지 했는데, 네. 11전 11패예요. 네. 다 깨졌습니다. 이 사람들 대단히 무능한 사람들이에요. 법기술을 동원했지만 이 사람들이 하고자 했던 회피 전략, 지연 전술 다 깨졌습니다. 이 사람들 이거 고스란히 제가 보기에는
검찰이 이제 구속영장 할 때 또 다 제가 보기엔 반영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보니까 윤석열이 검찰총장 시절에는 법깃을 사용했던 것이 잘 먹혔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을 이렇게 잡아들이고 구속시키는데 그것이 혁혁한 공을 했다면 지금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자행하고 있는 법기술은 자신의 발목을 잡는 그런 형국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포영장에 불응하고 출석하지 않고 이것이 다 구속영장 발부에 사유로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이게 하는 자승자박으로 갔던 것 같고 차은경 부장판사죠. 예리하게 비상입법기구에 대한 질문을 했다는 것은 윤석열 이번 내란 구태타를 통해서 이들이 현재 국회를 해산하고 본인들이 이른바 이제 비상입법기구라는 것을 만들어서 영구 집권하려 했던 거 아닌가. 지난 방송 때 말씀드렸듯이 정말 이건 한간의 소문으로만 치부하기에는 너무 좀 구체적이어서 통일 대통령 김건희까지 꿈꾸었던 게 아닌가 하는 좀 의심이 들고요. 그 최상목이 받았다고 하는 쪽지는 그와 관련된 실행 예산 아니겠습니까? 비상입법기구 영구 집권을 할 수 있는 예산을 마련해라. 그리고 현 국회에 대한 예산을 삭감해라. 라고 하는 것이 아예 국회에서 돈 나가지면 어떻게 해라. 이런 거죠. 예. 일종의 최상목에게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가 내린 지시사항이 바로 이 쪽지에 담겨 있었다. 이것을 차은경 부장판사가 상당히 예리하게 질문했습니다. 네, 이 부분을 꿰뚫고 구속영장 실질 심사 때 질의했던 것으로 좀 생각이 듭니다. 이 질문 하나만 했다는 거죠. 이 질문 하나만 했고 윤석열은 또 40분 동안 말도 안 되는 헛소리만 늘어났고요. 불법 계엄이 아니다.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이거는 무슨 내란이 아니다. 뭐 이런 소리만 짓거렸다는데, 이게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죠. 비상입법기구가 무엇인가, 이게. 그리고 최상목한테 돈을 건넨 것, 관련된 예산을 마련해라 등등 보면, 이거는 사실 87년 이전으로 돌아가겠다. 네. 말씀하셨듯이 영구집권, 독재, 이런 맥락으로 가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 87년 이후에 만들어졌던 헌정질서를 다 무너뜨리겠다라는 거고, 이것이야말로 헌정질서 문란이다. 라고 보여지는 거죠. 국회 난입하고 등등은 이미 모든 국민들이 다 본 상황입니다만 이게 사실은 궁극적으로 뭘 바라고 이 사람이 이거를 했는가라는 걸로 귀결되는 거죠. 이런 와중에 또 하나의 좀 속보가 뜨고 있는데 내란 산성을 끝까지 수호하려고 했었던 경호차장에 대한 국가수사본부의 체포영장이 검찰에 의해서 반려되는 기이한 현상이 속보로 동시에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좀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제가 요즘에 가장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기가 차고 코가 차다라는 얘기를 네. 너무 많이 해요. 제가 무슨 다른 표현이 없을까도 막 생각을 해봤는데 네. 이게 경찰이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검찰이 어제 김성훈을 반려를 했고요. 네. 오늘 경호본부장 이광우도 또 반려를 했습니다. 검찰이 내세운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윤석열이 구속됐다. 네. 두 번째는 자진 출석했답니다. 네. 근데 저는 이 두 가지가요,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당연히 구속돼야죠. 그리고 윤석열뿐만 아니라 김용영을 비롯해가지고 지금 관련된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 11명이 지금 구속됐어요. 네. 근데 저는 이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뿐만 아니라 윤석열의 지근거리에서 이 자를 비호하고 이 자를 지금 한남동 관절을 묘세화시키면서 성년산성 만들었던 1등 공신 거기다가 증거인멸 비롯해가지고 사실은 경호관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했던 당사자가 사실은 김성훈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아니 윤석열뿐만 아니라 지금 구속 줄줄이 되고 있어요. 될 사람도 앞으로 많아. 이 사람은 예외가 아닙니다. 네. 그다음에 자진 출석했다? 아니에요. 이 사람은 3차례나 출석 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체포됐던 15일날 원래 체포를 하려고 그랬더니 네. 윤석열 체포되고 난 다음에 내가 자진 출석하겠다라고 해서 17일 출석한 거예요. 이미 직전에는 자진 출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첫 번째, 검찰이 이렇게 되면 김용현을 지금 관저에 보내서 증거인멸에 도움을 주는 거다. 지금 증거인멸할 거 많아요. 더군다나 이 사람이 지금 출석했을 때 휴대폰도 안 갖고 갔다 그러더라고. 네. 김성훈. 거기다가 이광우도 지금 빼낸 거 아니겠습니까?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건 좀 약간 온건하게. 지금 윤석열까지 구속된 상황에서 검찰은 이제 기소권만 남은 거잖아요. 네.
자기네들이 챙길 전리품이 없는 거야. 전리품. 소위 말해서 윤석열 정권은 이제 끝났다라고 보는 겁니다. 네. 다음에 이제 민주당이 들어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자기네가 이번에 내란 사건과 관련돼서 뭔가의 전리품이 있어야 돼. 본인들도 치잡이 있어야 됐는데 지금 없잖아요, 사실은. 네. 그러니 여기가 사실은 애낄 수 있다. 네. 경호처였고 윤석열 지근거리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네들이 추후 이 전리품을 챙기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것은 온건한 또 하나의 네. 판단입니다만 근데 저는 좀 심각한 문제가 여기서 지금 김성원 다시 들어갔대잖아요. 네. 경호처로. 네. 근데 여러분 이번에 윤석열 2차 체포영장 집회 때 아시겠지만 부당한 네. 지시는 따르지 않겠다라고 한 우리 경호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수의 경호관. 맞습니다. 이 사람들은 김성훈이 돌아와서 어떻게 보복 조치할지에 대해서 너무나 걱정이라고 오늘 아침에 MBC 라디오 그 김종부의 시선 집중에도 네. 또 제보를 한 경호관들이 있고요. 이거 소위 말해서 학폭 가해자를 같은 반 피해자가 있는 같은 반에 다시 맞네요. 집어넣은 거나 예, 마찬가지예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일반적으로 학교에서도 그러는데 아니 예를 들어서 직위 해제해야 돼요. 네. 최성모 지금 다른 거 지금 해야 될 일은 아는 거 어문 짓만 하고 있는데 지금 김성훈 그다음에 이광우 이런 사람들 즉각 직위 해제해야 됩니다. 정말 부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은 사람들 증거인멸 거부한 우리 선량한 우리 경호관들 피해 입습니다. 이 김성훈 경호차장 영장 반려가 말씀하셨듯이 증거인멸에 시간을 주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제 그 선량하게 이번 공권력의 그 체포 작전에 협조했었던 경호관들에 대한 좀 징계나 그 절차를 밟기 위한 거 아니냐. 더불어서 제가 또 의심이 되는 거는 김성훈 경호차장이 그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김건희의 핵심 라인이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뭐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그 해군 선상에서 파티를 벌였다. 그리고서 무슨 노래 경호처 60주년 기념 행사 하늘에서 보내주신 우리 대통령 네. 80만 어쩌고 저쩌고 그 시간을 해서 네. 국민께 이런 자, 저는 그거 보고 기가 차고 코가 찼고요. 김건희 선상 파티 관련돼서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정호진 TV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김건희가 국가자산에서 파티한 게 처음이 아닙니다. 네. 종묘에서 티파티 했어요. 종로 어디? 종묘. 종묘. 이게 사실은 이 내란 사건 때문에 많이 가려는데 종묘에서 티파티 하고요. 이번에 함정에서 술 파티 했습니다. 네. 윤석열, 김건희 국가자산 가지고 대환장 파티 한 거예요, 이 사람들. 네. 저 이거 있잖아요. 예. 대한민국 헌정사에 처음 봤습니다. 국가자산. 네. 이런 데에서 티파티, 술파티 하고, 그것도 지인 불러다가 밑에서 그 경호관들 폭죽 터뜨리고, 아니, 저는 이걸 기획한 김성훈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거의 이 수족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선량한 경호관들이 무슨 이런 극한 직업이 어딨습니까? 본인의 신변에 대한 경호뿐만 아니라, 소위 말해서 그 심기 경호까지 다 하고 주변의 측근들까지 경호해 준 거 아니에요. 네. 술파티까지 벌여주면서 티파티, 술파티, 대환장 파티입니다, 진짜. 근데 의심이 되는 게 이 김건희 라인의 핵심으로 알려지고 있는 김성훈 경호차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김건희가 검찰 측에 좀 뭔가를 좀 작용한 거 아닌가 하는 의심도 좀 들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그 라인이 지금 체포된 게 아니고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무언가 다른 걸 또 도모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의심하고 있는 그런 라인이 작용하고 있는가 좀 생각이 들고 해서 검찰에 대해서 우리가 여전히 검찰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좀 예의주시해야 되지 네, 않을까 맞습니다.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검찰이 어찌됐건 간에 태세 전환 빠르게 한다라는 부분들은 일단은 그건 기류인 건 맞습니다만 이번에 김성훈을 풀어준 거 보면서 여기에 아직까지 우리가 지금 이래저래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검찰이 같은 윤석열과 같은 한패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검찰 내에도 여전히 윤석열 라인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끝까지 발악을 하는 부분이 아닌가, 악다운을 부리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거는 검찰이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본인들이 윤석열과 손절했다라는 부분들은 김건희랑 단절했다라는 부분들은 본인들이 입증해야 될 몫이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예의주시해야 되는 부분입니다.